자, 이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될 텐데요. Where to intonate. 어디에 인토네이션을 주는 거지? Where to intonate.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스닝 특강 124기 1회차 내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간혹 이제 124기 우리 오늘 1회차 내용 진행하고 있는데 간혹 1회차 내용 때 이런 인토네이션 그다음에 블렌딩 이런 부분을 좀 어, 학습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시고 와 이거 이 부분이 내가 찾던 것인데 라고 하시고 어, 사실 이제 2회차, 3회차, 4회차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1회차와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렵고 난이도는 더 있죠. 자, 뭐 중요성에 그, 더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1회차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회차 때 배운 내용에 너무 이렇게 이제 여기에만 좀 포커싱을 두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근데 I want you to bear with me, alright? 4회차 내용 때의 그 센텐스 리듬까지를 조금 한번 완강을 하셔야 1회차 때 내가 생각했던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되게 협소한, 되게 이렇게 좀 마이크로하게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넓게도 적용이 되는 거네. 매크로하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인토네이션이라 그러고, 이럴 때는 리듬이라 그러고, 이 처음에 용어가 헷갈리는데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4회차, 오늘 1회차죠. 그러니까 1회차 때 1강, 2강이 진행이 되고, 8강까지 쭉 한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완강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있을 내용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오실 거고, 내가 어, 이런 내용을 내가 몰라서 이때까지 영어에 적용을 못했구나. 막 적용해야지 하는 걸 1회차 때 배운 내용만 적용하시면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4회차 때까지는 배우는 내용들을 저것도 적용해봐야 되겠어. 저 부분도, 저 포인트도 내가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걸 적어도 4회차까지는 계속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데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아까 우리가 1교시에서 예고 드렸던 대로 Where to intonate 부분 6가지 포인트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붙여 읽기. 분절해서 읽는 것을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붙여 읽기를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잡아주고 붙여 읽기를 해야 정확한 발음이라고 인식한다는 내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리고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인토네이션. 자, 높음이 들어가는 부분. 왜냐하면 높낮이가 생기니까. 자, 2회차 때는 떤 내용을 배우냐면 자, 조음점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조음점이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조음점을 또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인더스트리에 계시는 분들,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차 때 인토네이션, 특히 제가 이제 로그인 클래스가 공식 타이틀이 생긴 건 2015년인데 그 2015년에 그 전에 10년 전부터 그 많은 유학생들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수업이 만들어진 거라고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너무 TMI가 많죠. 음, 처음에 특히 이제 그 본토에서 저도 이제 유학생으로 있었지만 그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영어를 좀 힘들어 할 때는 정말 힘들어서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당장 뭔가 트러블이나 이슈스가 많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영어만 잘 되면 나는 훨씬 생활하기 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너무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얘기하는 게 다 동일합니다. 한국에서는 나는 단어가 약해서요. 나는 그래머가 약해서요. 영어 실력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현지에 계셔 봤던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딱 하나를 얘기를 하죠. 나는 안 들려요. 안 들려서 문제예요. 자, 들리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던 분들이 처음에 인토네이션을 배우고 나면 와, 이거 대박인데? 뭐 갑자기 이제 영어가 막 급상승할 것 같은 막 상상력이 막 생기죠. 사실 그 부분만 이렇게 뚫려도 막 크게 막혀있던 부분이니까 상당 부분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이제 인토네이션을 알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질문들이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 영어가 어떤 부분이 비는 부분인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저건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구나라는 것들 좀 발견하시게 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토네이션을 잡아서 이렇게 높음과 낮음, 그러니까 up, down, down, up 이런 부분을 해 나가다 보면 up, down을 할 때 그 앞 소리의 끝 소리와 그리고 뒷 단어 또는 뒤에 나오는 소리의 첫 음이 이렇게 뭉개질 때, 그러니까 블렌딩이 이렇게 심하게 될 때. 근데 그걸 내가 이 첫 소리의 끝음과 뒷소리의 첫 음을 그 음가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뭉개져도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평상시에 나도 똑같이 그 음가를 발음하면 나도 뭉개져서 발음이 결국엔 만들어지니까 내가 뭉개져서 발음을 뭉개면서 발음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음가를 이해하면 들린다는 얘기를 제가 좀 복잡하게 하고 있네요. 자, 음가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뭉개져도 들리는 건데 그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2회차에는 조금 조음점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조음점은 조음이 된다는 건 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가 발음을 그냥 굴린다라는 건 아마 비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당연히 굴려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닐 테고 이제 그 정확한 소리를 내는 그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채로 발음을 우리말에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발음을 한다라거나 우리말 발음 방식으로 한다라거나 아니면 감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 힘을 줘야 되는 부분과 빼야 되는 부분, 특히 줘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 힘을 주는데 당연히 좋은 발음은 고사하고 정확한 발음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1강에서 1교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음 사운드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소리가 잘 울리도록 inside mouth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혀가 막 이렇게 막 높이의 위치에서 중간에 딱 가로막으면 공기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뒤쪽으로 붓거나 막 이렇게 되면서 혀의 위치를 배우게 되세요. 그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거. 자, 그걸 그냥 이제 퉁쳐서 얘기를 하면 조음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음 조음점과 모음 조음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회차에 배우게 되는 이 조음점은 배우게 되면 발음이 교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자, 발음 교정이 상당 부분 되세요. 어떤 분들 같은 거의 이제 완성형으로 발음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발음 교정은 우리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스피킹에서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발음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Why? 소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수준 레벨에 올라가면, 그 아는 만큼 들리게 돼요.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분야에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예를 들어서 수산 안전 뭐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pre-information and knowledge가 있으면 그만큼 들리게 됩니다. 그건 이제 상급자 레벨이 됐을 때요. 근데 중급자까지는 내가 발음하는 대로 소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음 사운드와 거의 싱크가 일치하면 그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음 사운드가 다르게 들리는 건 내 소리에 절대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음 사운드를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점을 배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인토네이션을 막 배워서 이제 막 리듬감도 잡힐 것 같은데 사실 센텐스 리듬은 아주 먼 곳에 있구나 라고 느끼시고 좌절을 하실 때 그때 이렇게 첫 소리의 끝음, 뒷소리의 첫 음을 막 이렇게 뭉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3회차에서는 지금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토네이션도 배우고 좋은 점도 배우면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또 필요해? 뭘 또 배워야 돼? 우리는 글자수 이렇게 얘기하자면 영어에는 단어가 있고 단어들이 나열이 돼서 period가 있으면 sentence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sentence의 위치, positioning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죠. 이 어순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단어지만 어,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who is doing that action을 얘기를 하는 거죠. verb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explaining part의 보호 역할, objective, 목적어 역할도 하는 건데 어, 이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는 단어를 정말 단어로 보면 문장이 단어의 그냥 단순한 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much more exciting than that, I guess. 근데 훨씬 좀 diverse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단어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발음을 하게 되고 의미상으로도 나중에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하실 때 그러게 되고 또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능어들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인토네이션을 잡고 발음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연음이 되면서 스왈로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또 공부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원래 중요하지 않았나?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들이 같은 개별 단어들이 다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 동등하게 같은 속도로 읽지 않는다. 동등하게 의미를 이렇게 받지 않는다.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는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단어는 되게 빨리 읽고 어떤 단어는 되게 천천히 읽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단어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두 단어만 얘기를 하고 어떤 단어들은 한 대여섯 단어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주르륵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박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템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내용을 좀 이렇게 잡아보시고 나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사실 4회차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이제 pressure, 부담감만 드리는 것 같은데 don't worry about it. 자, 지금 이걸 좀 컨셉추얼하게 오는요, 박자 리듬과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박자의 리듬으로 포함된 개념이라고 봐주세요. 자, 지금 박자와 리듬이 같은 부분인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셔서 지금 다들 화면에서는 보셨겠지만 나중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제가 녹화 강의를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채팅창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리듬이라는 걸 4회차 때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컨셉추얼하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우리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나중에 연습을 해보다 보면 우리 연습에 집중할 거예요. 연습하는 그런 이제 과제 수행을 해야 되는 타스크 같은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해 보실 텐데 해보시고 다시 돌아보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1회차 때 인토네이션, 1회차 얘기하는 인토네이션, 2회차 조음점, 3회차 박자가 다 포함이 되어야 센텐스 리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회차 때는 센텐스 리듬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오늘만 해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리듬이라는 거는 넘사벽 아니야? 그건 2세나 3세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거잖아. 라는 부분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센텐스 리듬을 배우셔야지만 영어는 멜로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센텐스 리듬이라는 게 뻔한 패턴의 반복인데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나 어법이나 이런 프레이징의 반복이라기보다는 뻔한 의문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의문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법도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인토네이션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템포가 됩니다. 그래서 템포와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을 1회차, 3회차까지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4회차 때는 플레이스먼트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센텐스 리듬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 제가 혹시나 제가 오버스텝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TMI를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시작하면. 그러면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되게 반가워하시거나 신난다, 익사이팅 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음 달에 해야 되겠다. 나 지금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건 지금 만나셨을 때 지금 시작하시지 않으시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서 다체화가 되기는 저도 쉽지가 않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실하게 티칭을 했겠죠. 한 번에 다
캐치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2회차, 3회차, 내가 어쨌든 새로운 걸 막 이렇게, 지식을 그냥 배워서 그 지식을 어떻게 막 지금 내가 뭐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생활에서 내가 어학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제가 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말 소프트웨어 말고 영어라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우리가 하드웨어는 브레인은 하나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새로 만들어서 배우기 위해서는 좀 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 이게 이래 그 처음 한 번 이 로그인 클래스 리스닝 특강을 수강을 하고 나서 완성형으로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꼭 들어보세요. 재수강이 필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이제 한 번 들어서 나 마스터했어요. 또는 제가 봤을 때 완성형이시구나라고 했던 케이스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연히 이제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individually 하기 말고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세 번 정도 들으셨을 때 이거 뭐 이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건 스트레스고,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물결 표시, 그거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희 어릴 때 교과서 책에서 봤던 그거 이때까지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막 조음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서적에 보면 사람 입 모양, 이렇게 해부한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두고 혀 모양,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거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도 이제 그런 교재를 열심히 그런 참고 서적들을 참고를 하고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해봤으나 그게 잘 와닿지 않았다가 조금 우리가 좀 더 바로바로 좀 활용할 수 있고 연습이 바로바로 좀 이렇게 컨셉추얼 했던 게 theoretical 했던 그 ideas and knowledges가 바로바로 좀 연습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처음에는 또 다른 뭔가 컨셉추얼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시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한 재수강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하시면 나중에 좀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1회차에서 4회차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5회차, 6회차는 적용을 하고 앞으로 그러면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리스닝을 잡아서 영어를 잘하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닝은 배려 영어의 리스닝이 아니라 본토 발음으로 자기네들끼리 캐주얼하게 얘기할 때 그 레이지한 발음을 리스닝 하는 것, 그걸 잡게 되면 어떻게 스피킹으로 빨리 이렇게 어, 갈아타시고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5회, 6회차 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회차부터 4회차의 방향은 좀 이렇게 크게 큰 그림으로 보시고 가셔야 인토네이션 여기에다 쓰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조음점, 자음 조음점 여기에다 쓰는 거구나. 이게 이때 필요했구나. 갑자기 발음 교정하라는 게 아니구나. 발음 교정도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보너스이겠지만 3회차도 왜 갑자기 박자지? 우리가 노래를 배우나? 웬 박자? 그리고 왜 박자가 템포야? 템포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여기다 쓰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센텐스 리듬을 이 의문의 반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원서 이제 챕터북 혹시 이렇게 읽혀 보시거나 읽으시고 잘하신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거기에 같은 의문의 반복이 되는 센텐스 스트럭처를 만들어 두구나. 글 쓰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조금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영어들을 다 이렇게 찾아내셔서 증폭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Alright, 자, where to intonate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this.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3가지 인토네이션 줄 수 있겠죠? 자, 1번, I have this. 나를 강조할 때. 그리고 I는 강조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어는 distress 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I는 의도치 않게 강조될 때가 많죠. 중요하기 때문에. I have this 할 때도 있겠죠. 2번, I have this. 2번, have의 인토네이션을 넣습니다. 3번, I have this. this가 특히 이제 키워드거나 이렇게 대명사면 우리가 희한하게 다운을 잘 시키세요. 자, 그래서 제가 대명사를 가지고 연습 문제를 많이 드리는데
어, 제가 저 연결되는 얘기니까 저 깜빡 하고 다음에 얘기를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중구난방이지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적어가 잘 안 떨어뜨려지면 대명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명사가 되면 희한하게 어, 내가 얘기하려던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다운 시키는 걸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I have this 이렇게 대명사를 강조하는 게 좀 어색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목적어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거나 중요한 내용이거나 좀 길어지면 막 뒤에 이렇게 높여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인토네이션을 1번 I have this, 2번 I have this, 3번 I have this. 자, 세 개를 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인토네이션을 주는 게 가장 좀 빈번할까요? 100% 중에 80%는 여기에 줄 것 같다. 자, 채팅창으로도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정답, 그쵸? 자, 타동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동사는 그냥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는 액션 벌브도 있고, 링크 벌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말과 가장 다른 게 타동사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는 동사가 생기면 타동사로 다 쓰나 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 I Facebooked you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타동사하고 목적어 쓰거든요. 그리고 이 동사가 아주 오랫동안 쓰여서 목적어를 굳이 언급해도 되지 않으면 목적어를 쓰지 않고 자동사처럼 약간 변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언어가 좀 evolving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타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타동사가 우리말과 아주 다르다. 만약에 스피킹 연습하신다면 타동사 부분을 내가 모르는 타동사는 다 보완을 하셔야 되고 거기는 구동사가 포함입니다. 구동사를 모르고 스피킹을 한다는 건 내가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 저 혼자 생각하는 비유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구동사도 타동사로 치고, 자, 이렇게 제가 우리 124기 리스닝 특강을 이어서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타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타동사가 높음이 들어가요. 자, 왜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느냐? 뒤에 목적어가, 자, 높음만 때려주고 목적어를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ve this 이렇게 퍼즐을 두지 않아요. 퍼즐 안 둔다는 건 알겠는데 퍼즐 안 두면 되잖아요. have this. 근데 좀 붙여야 된다라는 좀 의식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have this. 자, 그래서 확실하게 꺾이고 확실하게 떨어진다고 느껴주셔야 이 소리가 튜닝이 돼서 이 낮은 피치의 소리가 나중에 들리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상당 부분 이 낮은 소리 피치가 안 들리거든요. have this, alright? 자, 그래서 타동사에 높음이 들어간다는 거.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up, down으로 하고, 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부분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took이죠. took chances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took the chances 이러면 머리 아파 이렇게 앞에서 네이티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발음 정말 정확하게 하셨네요 라는 게 아니라 분절해서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분절해서 얘기한 건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took the chances 하면 단어를 그냥 따로 읽은 게 돼요. 그래서 up down을 해주시는데 took something 하시는 것처럼 up down took the chances 해주셔야 되겠죠. took chances. 자, 우리가 자주 하는 툭이 나왔으니까 I take it 하고 I make it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 it, I did it. 자, 이런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연음이라고 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take it, make it, did it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억지로 우리말 소리를 빌려서 take it, make it, did it 이거 정확한 소리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의 높낮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take it. 자, 그런데 퍼즐을 두지 않으면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타동사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동사 뒤에 뭔가 붙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동사를 쓰셔야 돼요. 스피킹 하실 때.
부동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사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부동사가 생각이 나지는 않네요. 자, 뭔가 부동사가 plan out 이런 게 있다 그랬을 때 plan out 하고 나서 뭔가 끝나다라는 느낌이나 plan out something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구사를 해주셔야 이게 리스닝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take 이렇게 돼야 돼요. take it, right? make it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did it.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마음에 들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뭔가 이렇게 누가 예를 들어서 sunglasses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선글라스 마음에 듭니다라고 해서 좋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마 문장이 이런 게 I like it. I like it a lot. I like it. This is good. That's good. It's good.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I like it에서는 I like it 이렇게 문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like에 높음이 들어가겠죠. 타동사잖아요. up, down으로 like it. 자, 두 번째로 이제 intonation이 들어가는 부분, 높음이 들어가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m, it's good. It is good. 자, 여기서는 intonation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여기서는 like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good. 자, 여기 부분에 들어가죠. It's go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okay 하다라는 얘기도 it is okay 하는 경우보다는 it's okay. It is okay. That is okay. That was okay. Okay.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날씨가 너무 요즘에 덥지 않습니까? The weather is so hot, it is so hot 얘기했을 때 so 부분도 있지만 hot만 하게 되면 it is hot 이렇게 is hot 이렇게 hot 부분을 인터내셔널 줘서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보호라고 부르는데 자, 그냥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용어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이렇게 좀 소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보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호는 우리가 정의를 하기보다는 이게 기능을 알아야 돼요. 기능이 뭐지? 보호가 뭐 보충해주는 말이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이걸 보통 키워드나 그거는 state of being 이런 상태 같은 것들을 explaining 하는 파트구나 또는 이 부분을 describing 하는 파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형용사 상태를 설명하는 것도 그 어떻게 키워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언가가 something is burning 뭔가 타고 있어요. burning my my condition is burning. 자, burnout 오시면 안 됩니다. 자, burnout이 오기 전에 burn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문법 시간에 보호라고 배웠고, 이게 기능적으로. 자,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기능적으로 이게 explaining something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당연히 explaining part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intonation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so obvious 한 거겠죠. 보호에 intonation이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I like it은 삼형식이고 it is good은 이형식인데 삼형식에서는 내용어가 되는 게 타동사고 이형식에서는 내용어가 되는 게 보어이고 자 내용어에 사실은 다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내용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모두 남발을 해서 하게 되면 영어는 영어식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끝인 것처럼 막 너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내용어라는 말을 기능어와 한번 구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어와 기능어가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인토네이션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앞에 내용어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정답 그렇죠? 내용어에 들어가겠죠. 자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기능어라는 게 나올 때, 자, 내용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더라. compared to 기능어, right? So, 자, 기능어가 들어가는 그럼 예시는 무엇인가? 이것도 지금 우리가 뭐 정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충분한 연습량입니다. 연습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눈으로만 영어를 봤을 때는 이게 소리 영어로 전환이 안 되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습도 바로바로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소리 영어를 연습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이어내기 위해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능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라는 부분인 거지. 또 새로운 걸 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능어가 언제 기능어 얘기하는 건데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해서 하신다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m gonna talk about it. I'm gonna say something.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분이 너무 기니까 gonna say라고 보통 going to say가 빨리 발음이 되게 되면 gonna say 좀 더 빨리 발음 gonna say 왜 gonna say처럼 발음이 되니까 제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길게 보이니까 조금 아, 이렇게 써볼게요 편의상 아, I'm gonna say something 에서 굳이 파트를 나누자고 그러면 say와 아, going to가 있을 때 이 부분이 기능어가 되고 이 부분이 내용어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인토네이션을 줘서 읽는다라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I wanna go there. 어, 자, 이 예문을 선택을 할 때 최대한 좀 뭔가 인포메이션이 많이 안 들어간 예문을 선택을 해야지만 좀 인토네이션이 좀 우리가 처음에 인지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고 사람은 감정이 있고 언어는 또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네, 그렇죠? 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홈 이런 단어를 보고 내가 감정이 느껴지면 여기에 인토네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want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정말 감정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토네이션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go home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없을 때는 I want to go home 이렇게 1번 방식과 I want to go home 2번 방식과 I want to go home 자 3번 방식과 go home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실제 컨텐트, 내용이고 want는 약간 이 앞에 need to가 올 수도 있을 때고 I'm supposed to가 나올 수도 있을 때고 I should go home, should가 나올 수도 있을 때고 약간 attitude 같은 거죠. 음. 그래서 여기는 기능어는 distress가 되고 보통 이 go 부분. 자, 그리고 이 내용어 부분을 이렇게 크게 보면 나중에 리듬으로 연결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 go나보다는 이 say something part가 intonation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그러면 조동사도 기능어가 되는 거네요. 정답,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can do it 이렇게 모노톤으로 읽는 게 아니라 can do it, I can do it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구나. should do it 이렇게 하는 것도 I should do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 기능어의 대비가 되는 대비가 되는 내용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 로그인 클래스 지금 124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1회차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신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재수강 하시는 분들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고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 자, 제 입장에서 welcome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잡을까요? 자, 1번 welcome back, 2번 welcome back. 자, 3번은 없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네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정답, 그쵸? welcome back. 자, 그래서 부사, 자, 보어가 나왔는데 문법 용어의 출연이 계속 되고 있네요. 자, 부사라는 말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사를 지금 정의하려는 건 아니에요. 부사가 뭔가요? 뭐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머리 아팠던 게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주고 부사 자신 꾸며주고 문장 꾸며주고 문장 앞에서 꾸며주고 문장 뒤에서 꾸며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기능적으로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문장에서 뭐 동사를 한정시켜 주거나 이 문장을 한정시켜 주거나 뭔가 문장이 generally 하게 되지 않고 약간 specified 되게끔 이렇게 한정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부연 설명이구나. 부사는 부연 설명이구나. 그런 부사, 어가 있고 부사,
구가 있고 부사 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사를 잘 써야 스피킹 하실 때는 한 문장을 배워도 잘 배우게 됩니다. 부사가 없으면 되게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인데 비문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인토네이션을 잡아가면서 스피킹을 하는 연습도 하시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nyway, 자 부사가 부연 설명을 하고 부연 설명이 결국에는 이 센텐스에 어떤 이제 어, 의미가 produce meaning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정을 시켜준다라는 것인데 specifically 하게 부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구나. 자 부사라는 단어가 어, 정의보다는 이렇게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연 설명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일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welcome back 해주시는 거. 자, 회신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I'll let you know.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I'll get back to you. 자, to you는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볼 테니까 원어민들이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이 문장도 하나 챙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I'll get back. 자, get back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intonation이라는 개념과 자, 나중에 sentence rhythm이라는 개념을 나중에는 구별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intonation은 어떻게 보면 인접해 있는 두 단어 또는 인접해 있는 네 단어끼리 약간 이분 네 단어끼리 파트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업 파트, 하나는 다운 파트, 하나는 다운 파트, 하나는 업 파트. 이게 이제 인토네이션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 인토네이션이 많겠죠? 자, I와 will 같은 경우에도 I will이냐, I would이냐 인토네이션이 있을 테고 근데 전체로 센텐스를 봤을 때는 이제 높음과 낮음이 되는 이 자리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는 빨리 읽히고 어떤 자리는 천천히 읽히고 그런 템포가 있을 테고 이제 그런 걸 센텐스 리듬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노래하듯이 얘기를 하는구나. 멜로디를 좀 막 이렇게 뭔가 멜로디가 느껴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어, 체험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1번 get back. 되게 발음하기 어렵네. get back. 이렇게 할 때 2번처럼 발음을 하는 거겠죠. I'll get back with you. I'll get back with you. 자, welcome back. 반갑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을 합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직역이 되게 어색하네요. 자,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는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Nice back 하면 되겠죠. Good back, good to be back. 자, 좀 더 쉬운 말 제가 good to be back은 책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테니까 nice back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영어 지금 부사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ice back.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when we first met it was 음, 여기까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I think it I think it was I think it was good. 자, 조금 유치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와 이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met 이렇게 부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구나. 자,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부분, 높음이 되는 부분, where to intonate 지금 cover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4번까지 4번에는 부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1번 타동사, 2번 보호, 3번 내용어 기능어 있으면 내용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Alright. 자, 부가적인 정보라고 했는데요. 제가 부사를 부정어는 어떤가요? 자, 부정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답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어도 내가 평서문이 먼저, 그러니까 긍정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어가 있구나라고 좀 연습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정보고 부정어의 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은 당연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So, I know you. 라는 문장이 긍정문이 먼저 있어요. I know you. 자, 그러면 여기서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그렇죠? No 부분이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무심코 I know you 이렇게
I know you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I know you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말투이죠. 근데 우리가 디폴트 값은 I know you를 연습을 해주셔야 약간 AI 스타일의 말이죠. I know you. 근데 부정어는 어디에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도 넣어볼게요. I never know you.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never know가 되는 거죠. I never know you. I never know you. 자,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타동사의 인토네이션과 you가 깨지는 건 아니죠. know you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높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know you가 마치 한 단어처럼 처리가 된다 그러면 자, 한 단어 처리까지 나오고 오늘 너무 TMI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이 근데 결코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know you가 있으면 이게 한 단어처럼 처리가 되면 never know you 이렇게 두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인토네이션은 높은 파트, 낮은 파트 얘기하는 거구나. never know you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또는 이걸 단어로 다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미래도가 되겠죠. never know you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겠죠. I never know you. 자, 그러면 제가 1교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동화작용에 의존하지 않고 동화작용 기억나시나요? 앞에서 원어민이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같이 올라갑니다. 올려치기 할 수 있어요. 이 원음 소리를 들으면서 리스폰드를 하면서 나도 약간 원음 사운드 비슷하게 내는 동화작용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모범 발음 찾아보고 예전 같으면 인터넷에 모범 발음 요즘에는 뭐 AI 같은 툴 활용해서 모범 발음 들어보고 할 때는 내가 인토네이션이나 센텐스 리듬을 이렇게 자신 있게 참고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레퍼런스가 없을 때 레퍼런스에 의존하지 않고 이 인토네이션을 지금 배우는 내가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써보세요. 인터내셔널과 스피킹 하실 때 써보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인터내셔널 리스닝 속에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리스닝 하실 때에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해보시는 것. 스피킹 할 때 연습보다는 리스닝 할 때 연습 더 많이 하라는 얘기죠. 정답,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스피킹을 안 했는데도 나중에 스피킹 할 때, 뭔가 내가 벌써 업그레이드가 돼 있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범 발음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리스닝을 하실 때는 어쨌든 원어민의 소리, 잘된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때, 인토네이션 정말 맞구나, 라고 하시면서, 리스닝 속에서 인토네이션을 더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내가 스피킹 할 때도 연습을 해보시고, 한데 리스닝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시는 게 초반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o, 그러면 I don't know you 이렇게 읽는 거죠. 부정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So, 그러면 이런 것들 non-smokers are not welcome.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자, 부정어 보이시나요? Not welcomed, not. 이 부분도 당연히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Not. 근데 이 단어 안에서 보면 뭐 스트레스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테고, 이름절 none에 스트레스 때려야지. 이렇게 스트레스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none의 단어와 smokers의 단어가 있을 때, 이때도 none의 non-smokers 이렇게 이제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겠죠. 부정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라는 거구나. 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명사 덩어리예요. 자, 이 부분이 처음에는 가장 접수가 잘 되지 않는다. 잘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좀 시간 가지고 쭉 이렇게 좀 일단 쭉 오늘은 124기 이거 리스닝 특강 또는 로그인 클래스 참여하시는 지금의 클래스를 쭉 한번 끝까지 12강까지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는 이 명사 덩어리가 좀 와닿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영어 자주, 당연하지라고 바로 이렇게 접수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습 문제는 항상 내드리는 건 똑같아요. 뜻밖의 행운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serendipity라는 단어 있죠? 뜻밖의 행운. 자, 인토네이션 얘기하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단어를 얘기를 하다니. 자,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했을 때,
happy accident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happy accident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오늘도 벌써 몇 번이 이렇게 언급됐던 아이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보시면 I와 폰이 있을 때 I가 높음이고 폰이 낮음이에요. 그리고 붙어 있죠. I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명사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문법 공부를 좀 뭐 문법 공부도 여러 여러 브랜드가 있겠죠. 그래마 인유저도 있고 뭐 성문 스타일도 있고 맨투맨도 있고 기타도 있겠지만 어, 복합 명사라는 파트에 보게 되면 앞에는 형용사고 뒤에는 명사다. 그리고 명사 명사 올 때 앞에 명사도 형용사 처리를 한다. 이런 게 복합 명사 파트에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앞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이 형용사 처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어민이 사고할 때는 describing 하는 거구나. 무엇을 뒤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happy accident 하면 이거는 또 약간 다른 의미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ppy accident를 못 읽는 게 아니라 너 뭐 설명하는 거야?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뉘앙스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키워드로 이거를 뜻밖의 행운, 아이폰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붙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iPhone 하면 Why are you saying that?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iPhone 해서 up, down이 되셔야 되고 형용사, 명사 이런 명사 덩어리가 키워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나올 때는 제가 명사 덩어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나올 때는 up, down으로 인토네이션을 잡아줍니다. happy accident가 되겠죠. 자, 부분은 관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다음 시간 그리고 3회차, 4회차 때 계속 연습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happy accident 부분을 보시면 up, down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라고까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폰 듣고 있을 거고요. 음. 자, 아침에 커피, 모닝 커피 드시고들 하시나요? 요즘에는 커피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아침 강의할 때 커피를 안 마시고 처음에는 힘들던데 한번 해보자 하고 아침에 오전에는 보통 오전 근무할 때도 커피를 안 마시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해보기는 하는데 나름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피는 아가 있죠.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아이스 커피를 해볼게요. 커피도 어렵네요, 그렇죠? 자, 이때도 아이스드 커피는 두 단어를 읽은 겁니다. up, down으로 이거 명사 덩어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아이스드 커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아이스드 커피. 그래서 up, down으로 잡는다는 거. 자, 이것도 물론 관사를 두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 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커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연습 문제와 또 나중에 제가 이제 학습 방향 설계를 해드릴 때, 이 원어민이 쓰는 영어도 계속 evolving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K-드라마라든지 뭐 이렇게 테이크아웃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푸드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 영어 표현이 아니었다가 자꾸 이제 영어 표현도 예전에 콩글리시로 알았던 게 자꾸 표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예전에는 뭐 커피 이런 것들을 뭐 책에서 보듯이 정말 아니라고 저도 막 이렇게 얘기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원어민들한테.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자꾸 현대적인 영어 예문을 많이 또 찾아가고 그런 방법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스닝 특강 124기 처음 시작하는 날이고 자, 오늘 1회차 내용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는데 원어민이 생각하는 정확한 발음과 그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발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예문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hard drive라는 soft drive라는 걸 했을 때 이걸 붙여 읽지 않고 soft drive 이러면 분절해서 읽는 거죠. 이걸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붙여 읽기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붙여 읽어줘야 soft drive 해야 정말 발음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조금 의역이 들어가면 정말 또박또박 하셨네요. 이게 분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블렌딩이라는 게 있고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단어들이 블렌딩이 되면 멜로디라는 게 생기는데
일단 블렌딩이 되면 붙여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높낮이가 생긴다. 그리고 높음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토네이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토네이션은 높은 파트, 낮은 파트, 낮은 파트, 높은 파트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전체에서의 이런 뭔가 이렇게 마치 삼각 함수에 이렇게 높음 낮음의 그런 물결 웨이브 같은 건 인토네이션보다는 조금 마치 broader 한 개념이라고 연습을 해주실 때가 조금 더 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리스닝 특강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제 센텐스 리듬으로 풀어보고 인토네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부분, 낮은 부분, 높은 부분 일단 이 두 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가 높음이라서 바로 뒷부분이 다운이 되는가 또는 어디가 높음인데 바로 앞부분이 다운이어서 다운업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o, 자, 6가지 intonation, where to intonate 부분이 있었어요. 자, 높음이 들어가는 6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보고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영어는 단어가 생기면 타동사부터 타동사처럼 쓰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동사에 높음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포인트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를 놓치지 말고 붙여 주십니다. 붙여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자, 보어. I like it 이란 문장이 있고 it is good, it's good 했을 때 it is good, it's good, right, good and right 할 때 그 good, right 이런 보어 부분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런 보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을 때 더 소통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보어, 그다음에 타동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용어들은 정의를 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더라라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 연습을 계속 이어주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3번. 자, 기억나시나요? 정답, 그쵸? 내용어, 자, 기능어와 대비됐을 때 내용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능어는 조동사도 포함이었어요.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했을 때, can 부분이 아니라 do, can do. 이렇게 do 부분이 높음이 된다는 거. can do, will do, may do, should do.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 gonna go, I wanna go, I need to go 할 때 그런 앞에 뭐 want to나 need to를 뭐 수거 또는 뭐 패턴 또는 뭐 암기해야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부정사의 어, 명사적 용법, 목적어를 취한 명사적 근데 일단 이런 것들을 약간 attitude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도 기능어라고 생각하고 I wanna go 뒤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컨텐츠가 내용어가 되는 거고 내용어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And 자, 그리고 문법 용어가 계속 출연을 했었어요. 부사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Welcome back. 제가 얘기를 했죠. I'll get back to you. I'll get back with you. I'll get back with you next week.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2회차 이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I'll get back with you.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거죠. get back. 자, 부사 부분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했었어요. 자, 부사는 기능적으로 부연 설명, 부가적인 정보인데 부정어 같은 경우에도 부연 설명이라고 잡아주시고 부정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연습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I know you라는 문장을 먼저 이제 디폴트 값으로 잡고 don't를 잡으면 집어넣으면 I don't know you 이렇게 don't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부분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a happy accident 뜻밖의 행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전문 용어들이 이런 게 많죠. 전문 용어라든지 방금 봤던 이제 뭐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나이스드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업, 다운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 아이폰처럼 happy accident.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덩어리 처리를 안 해주면 원어민은 정확한 발음 안 하셨네요.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한다는 거. 나는 정확한 발음 하려고 했는데 괄호 열고 닫고는 난 분절했는데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이렇게 한 거가 되는데 원어민이 봤을 때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악센트가 띡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124기 1회차 내용, 1강 내용과 2강 내용, 방금 2강 내용까지 인토네이션 6가지까지 한번 커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